이에 얼마 전 바이낸스에서 트위터 전담팀을 만들었는데 이 블록체인과 크립토 이용 방안을 모색한다며 만들게 됩니다. 현재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한 상태이죠. 이 머스크는 세계 상위권 거래소 중 바이낸스의 손을 잡았고 FTX를 거절했으며 바이낸스와 FTX는 상반된 행보를 보인다라는 것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대형 거래소 CEO 간의 싸움에서 결국 피해를 입는 건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죠. 이 잘되던 거래소 입출금이 원활하지 않고 수수료가 조정되면서 불안에 떠는 것은 누구일까요?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진 모르겠지만 어느 한 곳이라도 터지게 된다면 제2의 루나 사태가 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게 됩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마이너스 30%가 온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환율은 하락하며 이에 크립토 마켓은 반등해야 하는데 이 FTX 사태와 LBRY 미등록 증권 소송의 패소 여파로 나홀로 하락하는 크립토 마켓의 모습이 참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6.72% 하락한 18,3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11.39% 하락한 1,300달러대, 이제 7위로 내려온 XRP의 경우는 9.95% 하락한 0.39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는 3.19% 하락한 0.36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 17.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롱 포지션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제 숏 포지션이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XRP의 경우도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롱 포지션이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닥터비트맨 셰르파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셰르파 멤버십은 단순히 기사를 읽고 해석해드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멤버십이 아닙니다. 크립토 마켓을 통한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면서 기댈 데 없는 외로운 암호화폐 투자 속에 강력하고 단단한 커뮤니티 형성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또한 여러분들을 각각의 크립토 셰르파로서 주체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 올려드리는 셰르파 전용 칼럼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수준이 올라가 있으신 것을 느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현재 오른쪽 상단에 나오고 있는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가입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자체 멤버십이 아니라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참 힘든 시간들 반복이 되고 있는데 현재 크립토 마켓의 하락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단연코 FTX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샘 뱅크먼 프리드먼이 건설한 크립토 제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알라메다는 트레이딩 회사이면서 마켓 메이킹, 즉 거래를 중개하며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갭을 통하여 수익을 가져가기도 하며 FTX 벤처와 함께 유망한 코인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솔라나 프로젝트인데 이 솔라나가 FTX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이 알라메다는 샘 뱅크먼 프리드먼의 크립토 제국의 중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알라메다는 FTX 거래소가 발행한 거래소 코인 FTT를 이제 대량으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알라메다 자산 중 단일 자산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FTT 코인 36.6억 달러
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코인은 락업이 해지된 것으로 언제든 매물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큰 자산은 FTT의 담보로 21.6억 달러인데요. 이 알라메다의 부채는 약 80억 달러 규모인데 이중 대출이 이제 74억 달러입니다. 또 놀라운 것이 이것 중에 2억 9,200만 달러는 락업이 걸린 FTT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코인데스크가 인용한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차 대조표를 한번 보게 되면 이 대차 대조표 상에는 SRM, MAFS, 그리고 OXY, FIDA 등의 다른 암호화폐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의 코인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코인데스크는 FTX와 알라메다가 각자 독립적인 회사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 재무적으로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만에 하나 FTX가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면 FTT 가격이 급락을 할 것이고 이는 곧바로 알라메다로 전염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위기 상황에서 알라메다가 보유 중인 다른 코인들을 매각할 경우 해당 코인은 매도 압력에 직면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코인데스크에서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차 대조표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뭔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 코인데스크에서 측정한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차 대조표가 직접 공개한 것과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알라메다 리서치의 CEO는 코인데스크 그 기사는 허위고 우리는 이제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뜻의 트윗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이낸스의 CEO 자오장펑이 한마디 거들게 이제 되는데 이제 뭔가 본인들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다라며 본인들이 홀딩하고 있던 FTT를 정리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짧은 설전이 지나고 알라메다 리서치의 CEO는 이러한 트윗을 남기게 되는데 이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는 22불까지 내려오면은 기쁘게 22달러의 FTT 토큰을 모두 구매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2불이라고 특정한 금액 자체가 이제 사람들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왜 FTX가 이제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하지 않고 22불을 방어하느냐는 의문을 갖는 중에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이며 FTT가 담보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던 와중 FTT의 경우는 결국엔 22달러가 붕괴가 되며 엄청나게 순식간에 수직 하락하게 되는데요. 이제 불과 1시간 사이에 엄청난 하락을 하게 된 것인데 이후 어젯밤에 이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내용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TX 출금 중단 가능성 마지막 온체인 거래 20시 37분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출금 요청 처리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FTX가 핫 월렛의 마지막 이더리움 온체인 거래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8일 오전 6시 37분, 한국 시간 기준 8일 20시 37분이다. 트론과 솔라나 블록체인에서도 비슷한 시간대에 온체인 거래가 마지막으로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출금 중단 관련 더 블록의 인터뷰 요청에 아직 FTX의 답은 없는 상태다. 관련 공지도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이와 관련 스티븐 정 더블록 리서치 소속 애널리스트는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블록체인에서 FTX로 식별되고 있는 핫 월렛의 온체인 출금 처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출금 대기자가 줄을 서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온체인 트랜잭션이 중단된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이제 이 기사가 나오고 얼마 뒤에 이 스티븐 정의 경우는 출금이 재개된다는 듯 하다며 이제 트위터를 통해 다시 밝혔고 해당 보도가 나간 뒤 FTX의 출금이 다시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팩트는 FTX의 온체인 트랜잭션이 무려
2시간 넘게 멈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어디 시골 깡촌에서 만든 거래소가 아닌 전 세계 2위 거래소가 2시간이나 온체인 트랜잭션이 멈춰 있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여러분들 또한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FTX 사태가 벌어진 것을 하나의 사진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FTX에서 FTT를 찍어내고 FTX에서 알라메다 리서치에 FTT를 대출해 줍니다. 알라메다 리서치는 대출받은 FTT를 담보로 이제 달러를 빌리고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빌린 USD를 다시 FTX로 전송한 것인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레버리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얼마 전 이제 바이낸스에서 트위터 전담팀을 만들었는데 이 블록체인과 크립토 이용 방안을 모색한다며 만들게 됩니다. 현재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한 상태이죠. 이 머스크는 세계 상위권 거래소 중 바이낸스와 손을 잡았고 FTX를 거절했으며 바이낸스와 FTX는 상반된 행보를 보인다라는 것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대형 거래소의 이제 CEO 간의 싸움에서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일단 죄송합니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죠. 이 잘 되던 거래소 입출금이 원활하지 않고 수수료가 조정되면서 불안에 떠는 것은 누구일까요? 이번 사태가 이제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 곳이 터지게 된다면 제2의 루나 사태가 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게 됩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마이너스 30%가 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불안감 속에 오늘 새벽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바이낸스와 전략적 거래 합의를 이루어냈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이 소식이 알려진 후에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21,000달러 부근까지 순식간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바이낸스 코인 또한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에 바이낸스 CEO 또한 구속력 없는 인수 의향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언제든 FTX 거래소의 인수 거래 철회는 가능하다라는 말을 남김으로써 아직까지는 시장의 완벽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며 파산 위기 직전으로 몰린 샘 뱅크먼이 CG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이 되죠. 하지만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무엇이 문제냐? 바로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CG가 FTX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자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입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불법적인 합의를 암시한다. 해당 거래가 미국 사업을 포함한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법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게 됩니다. 이렇게 크립토 마켓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두 거래소의 사건에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 이제 거래위원회이죠. 이 미스FTC가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라는 발표까지 나오면서 크립토 마켓 전반으로 긴장감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었는데 이에 오늘 오전 7시경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바로 FTX 내의 모든 출금이 중단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제 이 소식을 접한 직후에 개인적으로도 충격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인수합의서가 나왔고 샘 뱅크먼 프리드 또한 이제 모든 출금이 정상이 될 것이라며 공지를 띄운 시점 이러한 양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무언에 이제 무엇인가가 있구나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는데요. 그럼에도 오피셜로 나온 것은 명확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언제든 FTX 거래소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창펑자오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인수 합의서가 나오자 이제 100% 인수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설령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 오는 것은 이미 루나 사태를 통해 봤듯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FTX 거래소가 파산이 된다면 알라메다 리서치 또한 당연스럽게 직격탄을 맞게 되고
알라메다가 마진콜에 직면할 경우 자금 조달을 위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게 되며 이 자산에는 솔라나가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의 생태계와 알라메다의 대출을 제공한 모든 기관이 연쇄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FTX의 여러 스포츠 파트너십들 또한 위태해지게 됩니다. F1 레이싱팀, 메이저리그 심판들, 톰 브래디, 스테판 커리, 오테나 쇼헤이, 마이애미 농구 경기장 등등 계약 또한 문제가 생기게 되며 이는 곧 제2의 루나 사태 이상의 충격이 곧 덮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현재 도사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소식들 다양하게 나온 하루였는데 이보다 더 공포스러운 소식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일까요? 이에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본인들은 FTT, 알라메다, FTX와 재정적인 관련이 없다. 대부분의 자산은 USD로 보유하고 있고 FTX 노출된 자산 거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었으며 이 블록파이 또한 얼마 전 FTX US와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23년 7월까지는 독립적인 법인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며 예금, 인출, 거래, 대출 등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선을 그은 것이죠. 이제 과거 20세기에 이 JP 모건이 로스차일드와 협력하면서 풍부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었듯이 이 샘 뱅크먼 프리드의 경우는 알라메다 리서치를 통해 얻은 풍부한 자금으로 암호화폐 산업으로 더욱 깊숙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암호화폐 로비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기꺼이 활용하겠다라는 FTX 수장의 경우는 지금 당장은 자신이 이룩한 거래소의 토큰에게 퍼부어도 해결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이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FTX의 CEO 샘 뱅크먼의 경우는 창펑자오에게 달려가기 전 실리콘밸리 및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에게 10억 달러 이상의 구제 금융을 요청했었다는 보도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FTT에 퍼부을 돈도 현재 없는 것이죠. 이 JP모건이 욕은 많이 먹지만 위대하다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지난 1세기는 물론 현재 21세기까지 숱한 위기와 악평을 딛고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사업을 유지 및 확장한 데 나옵니다.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FTX 거래소의 경우는 너무 과할 정도로 승승장구했었고 그 과정에서 아군 이상으로 적군이 생기게 되며 그에 따른 반감과 적대감이 생겼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제 샘 뱅크먼과 FTX는 진정한 코인판의 JP 모건이 될지 시험 무대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며 그 시험 기간은 상당히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실패에 가까운 모습이지만 혹시나 다시 한번 재기에 성공하는 가능성도 아주 미약하지만 남아있는 상태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 역시 투자에 있어 진정한 JP 모건이 될 수 있는지 이번 사태를 빌어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욱 지속 가능하고 유의미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 비썸과 트래블룰이 연동된 빙엑스 거래소에서 트레이딩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정도 남았는데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상당히 경쟁률이 낮은데요. 이 대회는 수익금, 수익률, 거래량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이제 각각의 1등 상금은 5,000 USDT, 하나로 700만 원이 넘죠. 2등은 2,000 USDT, 약 280만 원, 3위는 140만 원, 4위에서 12도, 각각 100에서 500 USDT의 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대회 참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상 설명란과 댓글창에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저번처럼 경쟁률이 상당히 낮으니 참여하시면 대부분 다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